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태서. 자 우리가 오늘 개항기 마지막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여러분 흥선대원군부터 갑오기역까지 한번 쭉 흐름을 살펴봤어요. 흥선대원군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렸고, 이후에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임오군란이 벌어졌고, 청이 진압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갑신정변이 벌어졌고, 다시 청이 진압했고, 이후에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다. 그 같은 해 갑오개혁까지 전개되었다. 이런 내용 배웠습니다. 이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갑오개혁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갑오개혁. 네. 신문제가 뭐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고, 뭐 도량형이 통일되었고, 뭐 의정부 8아문 뭐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진 게 갑오개혁 1894년인데, 이 갑오개혁 이후에 뭐 이제 뭐 갑오 1차 개혁, 갑오 2차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재판소가 설치되었다든지, 뭐 또 이제 교육과 관련된 근대적 교육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다든지, 학제가 만들어졌다든지 있는데, 갑오개혁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청일 전쟁이 끝나요.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894년은 동학농민운동도 벌어졌고, 청일 전쟁도 벌어졌고, 갑오개혁도 벌어졌고,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해가 바로 1894년이라 볼 수 있는데, 일본이 승리를 거둔단 말이죠. 이러면서 일본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해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일으켰던 만행, 그 만행이 바로 을미사변이다. 을미사변이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미사변이다. 이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나서 일제가 일본이 시행했던 격이 뭐였냐면 바로 을미개혁. 그죠? 자, 이 을미개혁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단발령. 그죠? 예. 바로 단발령과 그다음이 태양력. 이거 뭐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지금 태양력 쓰고 있고, 지금 남성들 머리 지금 짧게 하고 있잖아요. 단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을미개혁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쩌니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을 바라보면서 왕이었던 그 고종으로서는 충격을 받아요. 자기 아내가 좀 저렇게 죽어 나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일본에 의해서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개했던 사건, 그게 바로 아관파천이라는 거예요. 네, 아관, 아라사,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임금이 옮긴 사건, 이게 아관파천이라는 것이죠. 이 아관파천을 하는 과정에서 아닌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왕이 자기의 집도 못 지키면서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면서 등장했던 조직이 하나 있다고요. 그 조직이 뭐다? 그 조직이 바로, 그렇죠, 바로 독립협회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독립협회라는 게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독립협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그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뭐 독립신문도 있고 독립문도 있고, 뭐 이건 그냥 세팅으로 그냥 독립이라고 하는 거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그건 기억하시면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독립협회에서는 만민공동회, 네, 그 다음이 의회 설립운동, 요 두 가지가 또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만민공동회, 여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최초의 근대 집회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정부 관리까지 들어오면, 관리가 들어오니까 관민공동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공동회는 관리가 없는 집회고, 여기에 관리가 들어오면 관민공동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런 것들을 지금 주최했던 단체가 독립협회였고, 그리고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쩐지 이런 조직들 과정 속에서 고종이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면서 선포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대한제국이다. 그게 바로 대한제국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대한제국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제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황제. 그러니까 뭐 제자가 들어가는 거, 뭐 이때 이제 여러 신문들이 나와요. 황제가 들어가는 신문들, 예를 들면 황성신문 또는 제국신문,
이게 다 황제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등장이 되는 건데 이 대한제국은 황제권의 강화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바로 황제권의 강화인데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뭐 원수부라든지 황제권의 강화죠. 황제권의 강화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원수부라든지 원수 뭐 이제 강력한 그 힘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뭐 대한국 국제 뭐 일종의 어떻게 헌법 같은 거예요. 황제권을 강화시킨다는 이런 국제 이런 걸 만들고 경제적으로 본다면 또 시험에 잘 나온 게 바로 지계 토지 계약.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근대적인 어떤 그 자신의 어떤 토지를 증명해내는 자신의 어떤 땅을 증명해내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계를 발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제 뭐 토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안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런 지계 사업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대한제국이 이런 어떤 이런 이제 우리가 광무격이라 그래요. 이거 광무격. 왜냐면 황제가 됐으니까 연호를 쓸 거 아니야. 그 연호를 이제 광무라고 썼는데 이 광무격의 핵심, 뭐 구본 신참에 입각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아관파츠는 계기를 해가지고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팽팽한 대립이 균형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균형 진공 상태 속에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는데 그 개혁이 깨져. 그 깨지는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러일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계기가 바로 러일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이 러일 전쟁에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또 이기냐면 일본이 이겨요. 아까 청일 전쟁도 일본이 이겼고 러일 전쟁도 일본이 이기는데 일본이 이기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본격적인 내정 간섭을 강요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때 이제 조약들을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나라 토지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했던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이 1차 한일 협약.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자, 먼저 의정서는 말 그대로 이거 토지 프리.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마음껏 토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였고요. 이 협약은 뭐였냐면 협약은 고문이 파견되는 거예요. 고문. 특히 이 고문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고문이 누구냐면 특히 재정고문 메가타. 이 메가타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그러니까 전환국 우리나라 근대적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요 이제 맥을 잇고 있는 게 지금의 한국조폐공사가 되겠죠. 이 전환국에서 이제 발행하고 있는 백동화 그 화폐를 제1은행권 일본 화폐 제1은행권으로 바꿔내는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했던 인물이 바로 메가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화폐 주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화폐 주권을 잃게 되는 경제적인 어떤 그 속국으로 가는 어떤 그 길을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메가타였다라는 얘기죠. 요게 이제 바로 1차 한일 협약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를 해. 승리를 하면서 체결했던 조약. 그 조약이 뭐다? 그게 바로 2차 한일 협약. 2차 한일 협약. 요게 이제 1차 한일 협약이라면 이건 2차 한일 협약.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거를 을사늑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외교권의 강탈. 이토 히로부미가 주관해서 이 을사늑약을 강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권의 강탈. 이 을사늑약의 핵심. 이 핵심은 바로 이 을사늑약에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외교권의 강탈. 그 다음에 이때부터 통감정치. 초대 통감으로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오는 이 통감정치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차 한일 협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고종이 나 이거 도장 안 찍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고종의 헤이그 특사라는 거예요. 헤이그 특사. 자, 이 헤이그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이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다시 한번 또 강요하는 조약이 있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 순종을 왕 위에 황제 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체결한 게 바로 정미 7조약이라는 거예요. 정미 7조약. 네. 이 정미 7조약의 핵심, 이 정미 7조약의 핵심은 네, 바로 이제 일본인을 차관으로 앉힌다는 겁니다. 일본인을 차관으로 앉히고 그리고 이 군대를 해산했다. 네, 군대를 해산시켰다라는 게 바로 이 정미 7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짝짝짝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술국치 1910년 네, 바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러일 전쟁, 그러니까 대한제국까지는 나름대로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균형이 깨진 게 바로 러일 전쟁이야. 깨지면서부터 우리는 일본의 영향력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갔고 그게 이제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경제적 주권 뺏기기 시작했고 을사등약으로 외교적 주권 뺏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고종 강제 퇴위되면서 정미 7조약을 통해 가지고 군대마저도 해산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저항들이 있었느냐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저항이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애국개몽운동이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애국개몽운동. 자, 먼저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실력을 키우자는 얘기예요. 어디서? 언론에서, 교육에서, 그리고 경제에서 힘을 좀 키우자는 이야기죠. 자, 이런 애국개몽 운동의 대표적인 그 조직들이 있어요.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조직이 뭐가 있냐면 바로 보안회라는 게 있습니다. 보안회. 자, 이 보안회는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담당했던 조직이에요. 보안회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이 고종이 강제 퇴위되는 과정에서 이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했던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뭐냐면 바로 대한자강회 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격렬하게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했던 그 조직이 바로 이 대한자강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애국개몽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자,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자, 기억 꼭꼭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 신민회, 애국개몽 운동에서 이 신민회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신민회를 왜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이 신민회는 애국개몽 운동,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언론, 교육, 식산, 흥업. 여기에 이제 활약을 많이 했던 그런 조직이고 비밀결사이고 안창호가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같은 경우에는 대한매일신보라는 어떤 그 언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산학교, 대성학교, 그다음에 식산흥업에서는 뭐 자기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 그리고 식산흥업 그다음에 이제 교육 활동을 했던 그런 조직인데 특히 이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어떤 그 언론, 교육, 식산흥업 이외에도 이 신민회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 그리고 공화정을 지향했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고 공화정을 지향했다라고 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 신민회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vs 비교하셔야 되는 조직이 뭐냐면 바로 신간회라는 조직이에요. 이 신간회는 1920년대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름이 비슷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한 말이야. 아직은 나라 안 망했잖아.
1907년 주로 활동하는데 한말에 활동했던 신민회가 있고 1920년대에 활동했던 신간회가 있다고. 신민회와 신간회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단체고 신간회는 당시 좌와 우를 다 아우르는 통합운동, 민족유일당운동단체. 여기가 이제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가 비밀결사 조직이라면 신간회는 공개 조직이에요. 특히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 광주학생 항일운동, 네,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확산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신민회와 신간회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다라는 거. 애국개몽 운동에서 보안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요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구국운동. 이거 애국개몽 운동의 어떤 일환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경제적 구국운동의 일환으로서 이게 보안회가 있기도 하잖아요. 보안회도 있기도 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신민회, 요 이제 이 활약할 당시에 있었던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 이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메가타, 자, 이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쭉 이렇게 한번 제가 대표적인 것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는 건데 이게 왜 이게 있냐면 특히 이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 이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 있잖아요. 이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 네, 이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 이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와요. 일본 뭐 차관 같은 거, 빚이죠, 빚. 그 빚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빚을 좀 갚자라고 한 게 국채보상운동인데 이 국채보상운동을 확산시켰던 대표적인 신문이 어디냐면 그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라는 거예요. 대한매일신보. 그러니까 이 대한매일신보는 이 신민회와도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국채보상운동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나라가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애국개몽운동이 있고 경제구국운동이 있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의병활동이 있어요. 자, 의병활동은 뭐냐면 의병활동 한번 볼게요. 의병활동은 그 앞에 이 을미사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쪽 쭉 한번 와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의병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병활동. 자, 먼저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단발령. 와우,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한 저항, 이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서 나온 게 어렵지 않아요. 을미년이잖아.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이제 을미의병이야. 을미의병. 어렵지 않죠? 이에 대한 반발이에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단발령에 대한 반발. 이게 바로 을미의병이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나라를 지금 거의 뭐 잃어버리는 어떤 시점까지 오잖아요. 그죠? 을사늑약,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이 통감 정치가 시작되는 을사늑약. 근데 이때 이제 또 을사의병이 나옵니다. 을사의병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에 대한 저항.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활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은 여러분도 어렵지 않죠? 바로 정미 7조약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정미의병 있는 거예요.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미 7조약에 대한 어떤 그 반발로서 이 반발로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지금 군대가 해산을 하잖아요. 그죠? 이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 정미의병에 합류해요. 합류하면서 이 정미의병은 의병 전쟁화 되면서 규모가 커지는 거야. 그리고 13도 창의군을 결성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단행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활약하게 되더라. 라고 해서 이 정미의병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자, 지금 다시 한번 갑오을미개혁 이후부터 경술국치까지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지금 넘어가는지 봤어요. 굉장히 나라가 지금 기울고 있는데 그 기울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저항을 했느냐. 저항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게 바로 애국개몽운동, 경제적 구국운동, 그리고 의병투쟁. 이런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신민회, 그리고 신간회 구분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또 보안회, 그리고 대한자강회, 고종 강제 퇴위에 반대했던 그런 조직들이 있다라는 거. 특히 정미의병,
국채보상운동 이런 건 뭐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특히 요 라인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여러분들 그 러일 전쟁 이후부터 이 을사늑약부터 이 정미칠조약 있는 요 흐름 있잖아요. 요 흐름이 이제 시험에 하나 잘 나오고요. 그 다음이 여기 이때 어떤 저항의 흐름. 두 번째 섹션 있잖아요. 저항의 흐름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권이 무너지는 어떤 흐름 하나, 그 다음에 거기 저항하는 그 흐름이 하나. 요게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요것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개항기였고요. 다음 시간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겠습니다.